네,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사주를 함께 연구해보자 올려봤습니다. 한번 위에 내용을 보시면 글자가 좀 보이죠? 이제 철수는 없다. 자, 저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심성이 고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왔다가 이제 후보 사퇴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몫을 이렇게 다른 분한테 이렇게 지지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또 역시 완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빨갛게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분 사주 한번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그죠? 대단합니다. 자,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 참 부럽다 할 정도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한번 대충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사주 명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태생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부산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밀양태생이고 자라기를 부산에서 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서울대 의대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죠. 의사는 일단은 좀 뺐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래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수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 단국대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대 융복합 대학 원장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아시는 CEO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도 창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에 또 어마어마한 또 부를 이룬 분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나와 있는데 2선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19대 20대 국회의원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하셨던 창당 발기인 중에 한 분이죠.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인 이렇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 브라이어티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소개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분은 애국자다. 정말 애국자라는 게 이분처럼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죠. 백신을 만들어서 혼자 이렇게 치부를 했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제 사실 무료로 국민들한테 배포를 했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당시에 메가피라는 미국의 거대한 백신 프로그램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10,000,000를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이걸 왜 $10,000,000에 이걸 인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사서 폐기시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팔았더라면은 우리는 컴퓨터 켤 때마다 아마 많은 돈을 지불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대략의 이야기로는 $10,000,000를 사서 폐기시키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40,000,000를 벌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1,500억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단지 아쉽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성공 못했다. 물론 국민당을 창당을 해서 그때 당시에 38석이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이제 11석까지 합쳐서 38석이니까 12석입니까? 그래서 27 정도의 후보를 내서 당선을 시켰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300명 중에 38명 같으면은 정말 10분의 11%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당선을 시킨 분이니까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또 특히 남자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다 누렸다. 그리고 지금도 재산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러우면 지는 건데 뭐 이 정도 인물이라면은 당연하죠. 이런 인물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자, 27의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 3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백신도 이렇게 개발을 또 했고,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천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의외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 60명 가운데 한 30등 정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고3에 피치를 올려서 전교 1등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참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푸시했던 주원인은 또 뭔가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은 62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이렇게 한 2년 정도 빨라서 81학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80학번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신 분이고, 그리고 79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인년도거든요. 김인년에 고3이었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시점이 경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34살에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44살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펜실베이니아 대학이죠. MBA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석사가 한 2가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는 서울대 의학 박사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한마디로 두 번째 이슈화 시켰던 일이 바로 50세가 되던 2011년도에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인기를 끌었던, 나오면은 무조건 당선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해서 시장으로 당선을 시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또 재미있는 게 51살 때도 역시 후보를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물론 그때는 지지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정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노원구에 이제 출마했을 때입니다. 52살이던 2013년이죠. 계산년입니다. 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60.5%입니다.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됐더라. 굉장한 것이죠.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앞쪽에 설명을 했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도 이야기했죠. 김무성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와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지원해달라고 말이 헛나갔죠.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시 2016년도에도 역시 국회의원 당선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바람을 일으켰죠. 아마 2016년이 우리 안철수 후보의 최고의 인생 승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38석을 확보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선시킨 것만 27석인가 그리고 비례대표가 한 11석 정도 이렇게 해서 38석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떨어지냐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불타올랐던 어떤 모양새가 좀 꺾이기 시작한 게 바로 57세가 되던 2018년 서울시장 출마인데요. 3위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당선된 분이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2위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당이고, 3위가 안철수 후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보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백신입니다. 안티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컴퓨터에 묻었습니다. 시작이 된 거는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이하는 것을 자기 후배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배가 못하자 의사가 됐어야 될 사람이 의대에 다니는 의사가 됐어야 될 사람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거꾸로 짚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 바이러스를 거꾸로 추적하면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서 거꾸로 추적을 해서 백신을 어떻게 따지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백신 회사가 만들었던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보다 1년 빨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랬으니까 또 미국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걸 팔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팔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95년도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을 했고요. 97년도에 이걸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안철수 후보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상관이 있는데 이게 병술시가 되면은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상관 폐인이 되어서 뭔가를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서 제가 이걸 신사로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무술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병술시가 되었으면은요 무술 때 대박이 났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천간에서 무토가 뜨면은 상관도 용신이지만은 무토도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생지합니다. 이 임수는 용신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리고 지지에서 술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신금이 들어와 있는 중에 술토가 들어오니까 이게 제가 관을 생해서 무술전에 사실 대박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고 오히려 가장 치명적으로 3위를 하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는 이 무토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분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사시가 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혈색을 볼 때는 조금 다혈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격이 불칼 같지만은 여기에 인이 있으면은 이 칼을 거둘 수 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은 식신이고요. 고장나고 위험한 것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연구소를 창업을 했을 정도이니까 그리고 죽는 것을 살리니까 또 의사가 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봤을 때 신사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더 생각해도 신사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타는 역시 무술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신이 들어왔을 때는 좋으냐? 예,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55세인데요. 병화가 여기 떠가지고 병신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무토가 있으니까 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제가 용신이 떠도 좋거든요. 그리고 지지는 월지가 급제이니까 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병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면은 신사시가 맞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이 시가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신사시가 돼야 사실 수재형이 됩니다. 살도 있고 상관도 있고 거기도 인도 있고 거기다가 재를 깔고 있으니까요. 재를 깔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고 역시 재물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급제가 있긴 하지만은 상관 아이디어로 재물을 벌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본명과 대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인월을목이니까 뭐 당연히 월지가 급제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그러죠. 급제격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촌인에부터 오는 거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화가 큰 역할을 하죠. 상관이 아이디어, 창작 이런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지가 급제니까 식상으로 그러는 것도 좋고 관운으로 그러는 것도 좋고 운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좋았고 30대 운대 40대 운대가 다 좋았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작용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방 전체로 봤을 때는 식상에서 관운을 흘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한번 제대로 누려봤다. 살인상생이니까 위기를 기회도 만들었고 또 좋은 머리를 학문으로 성화도 시켰고 재물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년에 이제 이민인데 이민이 들어왔을 때 과연 좋은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운에서 신금이 관이 있어서 받쳐줘서 좋긴 하지만은 과연 될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뜻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